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 논문 발표로 트랜스포머를 제안한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트랜스포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우선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 구조입니다. 또한 RNN의 리커런스한 특징이나 컨볼루션 연산을 완전히 제거한 후 오로지 어텐션 메커니즘과 MLP 모듈만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된 모델 구조를 통해 WMT 2014 데이터셋에서 2017년 당시 기준으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알트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가 제안되기 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RNN과 어텐션에서 어떤 점이 트랜스포머에서 개선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RNN은 우선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연산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므로 병렬 연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입력으로 주어진 시퀀스의 길이가 길 경우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 때문에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전에 사용되던 어텐션의 경우에 RNN과 달리 시퀀스에서 각 단어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관계없이 단어 사이의 디펜던시를 잘 모델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등장 이전에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리커런트 네트워크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병렬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한 트랜스포머 구조는 모델 내 리커런스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존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서로 먼 단어 사이의 디펜던시도 잘 모델링하는 동시에 병렬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다음은 모델의 개략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됩니다. 인코더는 어떤 특정 토큰 값으로 심볼라이즈 된 값을 연속적인 레프리젠테이션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디코더는 그림에서 아웃풋 임베딩이라고 되어 있는 입력과 인코더의 출력으로부터 받은 값을 보고 인코더의 입력과 같은 레프리젠테이션을 갖는 다른 시퀀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I like NLP라는 문장의 각 단어가 1, 2, 3, 4, 5, 6, 7, 8, 9라는 토큰 값으로 심볼라이즈 되고, 이걸 입력으로 받은 인코더는 문장 내의 각 단어의 디펜던시를 고려하여 연속적인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인코딩합니다. 디코더는 인코딩된 값을 받아 입력으로 들어온 아웃풋 임베딩이라는 값과 어텐션 연산을 취하여 다른 시퀀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인코더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코더는 크게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 포워드 레이어가 하나의 인코더 레이어를 이루고 있고, 여러 개의 인코더 레이어가 하나의 인코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는 QKV라는 값을 사용하는데, 이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Q와 K의 각 값들 간의 유사도를 V에 반영하여 출력하는 것입니다. 인코더에서 쓰이는 멀티헤드 어텐션은 인코더 입력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을 취하므로 QKV가 모두 같고, 이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셀프 어텐션의 역할은 입력 시퀀스를 이용하여 입력 벡터의 값 각각을 다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시퀀스의 롱텀 디펜던시가 모델링 됩니다. 또한 멀티헤드라는 이름에서 나와 있듯 여러 개의 헤드, 즉 여러 개의 관점에서 다양한 롱텀 디펜던시가 모델링 됩니다. 자세한 연산 과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드포워드 레이어는 트랜스포머의 넌 리니어리티를 추가하는 레이어입니다. 각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 수행하기 때문에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일종의 작은 네트워크처럼 사용합니다.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디코더에서는 두 번의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지만 인코더에 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디코더에 들어오는 입력은 쿼리라고 부릅니다. 디코더는 쿼리와 인코더로부터 받은 시퀀스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어떤 단어를 출력할지 결정합니다. 그 전에 쿼리끼리의 어텐션을 수행하는 레이어를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일반 셀프 어텐션과 다른 점은 출력 시퀀스를 아래 예시처럼 쌓은 후 각 행마다 단어를 하나씩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하여 안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리커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i만을 보고 like를 추론하고 i와 like만을 보고 NLP를 추론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이후 디코더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한 번 더 취하는데, 이때는 셀프 어텐션이 아니고 디코더 입력을 Q로 하고 KV는 인코더의 출력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미적으로는 디코더의 입력과 인코더 출력의 각 값들 간의 유사도를 인코더 출력에 다시 반영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넌 리니어리티를 추가해주는 피드포워드를 통과시킨 후 다음으로 출력할 단어를 고르기 위한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수행해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연산을 다루겠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우선 입력으로 들어온 QKV를 각각 리니어 트랜스폼 시킵니다. 이때 멀티헤드가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헤드의 개수를 8개로 정했을 경우 각 QKV 값을 리니어 트랜스폼 한 후에 차원수를 8개의 헤드가 나누어 가집니다. 아래쪽의 예시로 배치 사이즈 곱하기 토큰 수 곱하기 256 차원의 텐서가 Q로 주어진 경우를 보시면, 이 Q 텐서를 똑같이 256 차원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다음과 같이 노란색 텐서가 됩니다. 여기서 헤드를 나누는데, 헤드 수가 8개라고 가정했을 경우 256 차원은 8개의 헤드가 각각 나누어 가져 각 헤드는 32개의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과정인 스케일드 닷 프로덕에서는 토큰 개수와 각 토큰의 차원수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를 배치 사이즈 옆으로 퍼뮤테이션 하여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연산에 넘겨줍니다. 오른쪽 아래의 사진은 훈련 후 각 헤드마다 다른 디펜던시가 학습된 것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모듈의 연산 과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 어텐션 연산은 Q와 K 사이의 유사도를 V에 반영하여 출력하는 연산입니다. 여기서 Q와 K 사이의 유사도는 두 벡터의 방향의 유사도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벡터가 직교할 경우 0이 되는 내적으로 유사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배치 사이즈와 헤드까지 포함된 텐서에 대한 닷 프로덕이므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기합니다. Q와 K의 매트멀 이후에 스케일이라는 루트 DK라는 값으로 나누어 주는데, DK는 토큰을 표현하는 차원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DK로 나누어주는 이유는 매우 긴 차원의 텐서는 소프트맥스를 취할 경우 각 값이 양극단으로 세츄레이트돼서 0 또는 1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연산의 경우 어텐드 하면 안 되는 값을 마스킹한 뒤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마스킹은 마스킹해야 하는 값을 매우 작은 음수값으로 치환해서 소프트맥스에서 해당 값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까지 취한 값을 어텐션 스코어라고 하는데, 어텐션 스코어 값과 V 값을 매트멀 한 값을 최종 어텐션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모델 구조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갖는데, 이 특징은 I like NLP와 NLP like I의 결과값이 같아지는 것처럼 순서에 영향받지 않는 특성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단어들 간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시누소이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각 토큰의 위치와 해당 토큰을 표현하는 벡터의 차원수에 따라 주기 함수의 프리퀀시를 변경시키며 일정 값을 더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i에 대한 포지셔널 벡터는 0, 1, 0, 1이 반복되는 형태이며, 이 0, 1, 0, 1의 포지셔널 벡터를 원래 i를 나타내는 인베딩 벡터에 더해주는 것이 포지셔널 인코딩 과정입니다. 다음은 모델의 훈련 컨피규레이션과 성능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으로 WMT2014 챌린지의 영어 독일어 쌍 데이터셋과 영어 불어 쌍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8개의 P100 GPU를 사용하였고, 다른 많은 모델에서 사용하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으로는 드롭아웃과 레이블 스무딩 방법을 적용했는데, 레이블 스무딩의 경우 모델의 펄플렉시티에는 악영향을 미쳤으나 실제 블루스코어 자체는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모델의 성능은 위의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앙상블까지 한 다른 방법에 비해 훨씬 적은 연산량으로 약 1, 2 정도의 블루스코어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의 D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이블 스무딩을 적용한 경우 모델의 펄플렉시티가 조금 증가하나 블루스코어는 좀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에서 이루어낸 결과들을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은 온전히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한 첫 번째 모델 구조인 트랜스포머를 제안함으로써 기계 번역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WMT2014 데이터셋에서 당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리커런스를 마스킹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훈련이 병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트랜스포머가 처음 제안된 논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최근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한 VIT나 스윈 트랜스포머 등의 모델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세츄레이트 되지 않고 계속해서 향상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 토큰 개수의 쿼드라틱한 연산 증가량을 보이는 트랜스포머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경량화 방법 또한 제안되고 있는 만큼 트랜스포머 논문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